진짜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뭐 차트 보면서 또 이제 가격적인 면도 말씀드릴 거예요. 뭐 단기 대응을 하시거나 뭐 약간 나는 매매에 집중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관점이 맞는 거고,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이것도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이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제가 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 많이 말씀드린 차트 내용 이제 살짝 브리핑 해드릴게요. 관점은 아직도 유효해요. 어떤 거냐? 이전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차트를 언급할 때랑 보고서를 언급할 때랑 뉴스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의 틀로 맞물려서 보는데, 이 차트 내용 말씀드릴 때는요, 단기적인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고서나 뉴스를 말씀드릴 때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제가 작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지만 제가 편집하거나 막 이렇게 조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뭐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녹화 방송으로 가끔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어떻게 말씀드리냐, 저번에 7.2, 7K와 7.2K에 대한 지지 레벨이 온전히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 시장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다시 본다는 게 단기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구간, 가격대 구간이 높았을 때 일봉상에서 보면 뭐 여러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좀 조정을 저는 좀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 이상하다라는 거는 MAC나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온전히 뭐 상승 추세선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 이게 좀 더 쉽게 보면, 가격은 증가를 했었는데 계단식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페이크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여러가지 지표들의 흐름. 그래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정을 간 뒤에 저는 대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기는 좀 걸릴 거예요. 그 구간이 일단 중요한 게 4월 중순 이후, 그 다음 5월, 6월, 일단 저는 7월까지 봐요. 이 사이 안에 빔이 한번 터져주면요, 이게 대상승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상승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대상승이다? 그건 아니고요. 진짜 대상승을 보려면요, 이 구간이에요, 바로. 차이점이 온전히 차이가 나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대상승이 진행되는 차트는요, 파란색보다 당연히 빨간색이 많겠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차트 교육 영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따가 차트도 브리핑 해드릴 건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사실 보면요, 쪼개보면 지속적으로 중심값을 유지해주면서 상단을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이렇게 4시간으로 본다면 이럴 때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이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정했던 레벨에 대해서요,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상승이 왔다 가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구간 레벨, 이 구간들의 레벨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주게 되는 시점이 바로 고개를 들었다는 거죠.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조정이 일단 요번 주에 뭐 대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뭐 차트이스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트레이더들도. 근데 저는 만약에 거래량의 지표가 계속 이렇게 모멘텀을 유지한다라고 보면요,
지금 구간에서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구간을 말씀드렸죠? 바로 뭐 피보나치 레벨 값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이전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 6.8K 구간이 될 수는 있겠죠. 뭐 0.382 레벨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깨지면요. 저는 어디까지 보냐 일단 6,600불 뭐 지질은 6.8K, 6.6K, 6.4K가 있는데요. 이 6.4K가 깨진다? 그러면 저는 일단 6.4K 밑으로 분할로 생각을 해볼 생각이다. 이 구간이 만약에 지지가 완벽하게 된다면 다시 반등을 노릴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좀 더 조정을 이루고 난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뭐 6.8K도 있고 지지는 많지만 이 구간의 레벨이 깨진다면 6K 초반대를 일단 봐요. 5K 후반에서 5K대에서 이 구간이 깨진다면 요번 주가 중요합니다. 요번 주가 중요한 이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동성의 폭이 가파랐던 거에 달리 좁아지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다시 가격의 등락폭에 대한 변동이 진행되기 전 단계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지루하게 막 박스권처럼 조금씩 계단 상승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또 다른 변동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차트를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차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요. 적어도 그냥 매매하시기보다는 익절을 하시거나 매매한 방법에 있어서 리스크를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래서 사실 뭐 코인 수량이나 뭐 이런 거 공개하거나 뭐 이러면 해킹 위협이 있지만 거래 내역과 그때 뭐 익절한 내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수익 인증을 해드렸죠. 저는 차트를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자, 조정이 된 뒤에도 더 중요한 것은 출발을 할 때 이게 차트가 출발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제 급상승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지고 아마 3K까지 안 가면 진짜 이게 만약에 3K 구간이에요. 이렇게 더블 바텀을 찍기보다는요. 오히려 갔다가 이때는 완전 개미 털기 위한 용이고 한 레벨을 보면 3K니까 뭐 40%에서 뭐 60% 본다면 뭐 5K 아니면 6K 초반 4K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아직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오히려 상승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구간상에 돌파를 하고 이 구간이 아마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 한 15,500불 되는데 약간 저항을 살짝 받았다가 페이크를 주고 이게 대상승 시장에 시그널을 내면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차트 없고요. 대부분 차트들은 이렇게 가죠.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상승장처럼 차트를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된다면 그때 구간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 시점을 익절 시점을 보셔야 된다. 그게 아니시라면 존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상에는 짧게 먹고 빠져야죠. 왜냐면 기존에 존버 물량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버리면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 익절을 계속 진행을 하신 게 좋고 왜냐면 기존에 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지 않고 떨어질 때는 또 그 하락의 퍼센트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지노선인 이 구간을 넘겨주게 되면서 회복을 못 해준다면요, 추가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세력이 이번에 저점 줬다가 이제 바로 출발한다는 건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뭐 지금 자유소통 시간이니까요. 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방송이 좀 돼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오늘 리플마니아님 오셨네요. 오늘 리플마니아님이랑 또 합동방송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금시장, 은시장, 뭐 종합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마니아님 덕분에.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 올린 영상 중에 그 전 영상 보시면요, 사실 또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 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승은 5월 초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대상승장이 예상에 대해서는 뭐 예상 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긴 저도 모르죠. 영애님도, 여기 계신 이상실련님도, 뭐 마니아님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대상승장이 시작된다, 그건 예상해 볼 수 있지 맞출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 관점에 대해서 시점이 이건 대상승장이 이루어질 단계인데? 라고 보시면, 제가 아까 근거를 말씀드렸죠. 이 차트에서 내용이 나와요. 차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표들의 흐름이 거래량도 잘 나오고요. 이런 곡선들이 양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RSI나 볼린저 밴드도 같이 맞물려 있고, 그 안에 세세히 다 뜯어보면 MA, 이평의 레벨들도 정별 구간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구간들이 서서히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캐치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굴리면서 더 많은 익절을 누릴 수 있다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거 알 수 있으면 시드 다 때려가야죠. 예상은요? 저는 4월장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바로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똑같아요. 항상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저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차트를 그냥 버리고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을 회복을 해주고 지지를 해준지 보시라 했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일어나도 계속 이 구간을 터치를 한 뒤에 충분히 이 차트가 위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UK 구간에 머물러 있다 쳐봐요. 그러면 좀 더 조정이 올 수 있다. 거래량이나 이평 레벨을 보면서. 그리고 예상 구간 지지를 깨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매수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반등을 해줄 때,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빔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단을 계속 터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그 근거가 작년인데, 예상은 저는 이 중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가격이 높은 구간의 상승, 이 달 중에. 그러면 저는 이 달 중에 대상승이 나오면 한 달간의 기간을 보면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조정이 올 때 다시 살 겁니다. 왜? 이 시장이 망했다고 보지 않으니까 또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가져가야겠죠. 제 관점이에요. 나중에 비공개로 잠깐 시간 될 때
지금은 이제 정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1K를 아직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2K나 이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다 봐요. 네. 뭐 이 코인 시장이 언제 뭐 상승과 하락을 막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이때 구간 사이의 지지 레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깼기 때문에 시장을 그러면 암흑기로 봐야겠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구간상의 레벨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네. 그냥 뭐 지지 레벨, 저항 레벨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같이 결합을 해요, 저는. 같이 결합. 지표, 중요한 지표들을. 주식이랑 뭐 커플링으로, 지금은 뭐 커플링으로 되고 있지만요.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어요, 영애님. 오히려 주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주식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 효과가 보지 못하면요. 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있던 역사적인 흐름을 본다면 버블이 나오겠죠. 똑같은 흐름이 나오면 그 버블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버블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장이 또 상용화될 때 저는 크립토 버블을 또 잘 먹어야 된다고 봐요. 크립토 버블. 일단 4월 구간에서 중순이나 그쯤에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조정 후에 만약에 이뤄지고 상승을 해주다가 만약에 다시 1만 부를 터치해준다, 5월 내로 1만 부를 터치해준다, 그러면 제 관점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왜 또 말씀드릴 때마다 살짝씩 이렇게, 당연히 그 뭐 지지나 저항 레벨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죠. 그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 크게 본다면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구간 사이별로 이제 매매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뭐 이것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글로벌 흐름들, 국가기관 보고서의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자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는 이 차트를 벗어난 더 큰 고점을 형성하고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들이 나와요. 그때는 다시 시장을 다시 봐야겠죠. 또 서서히 진행될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하다. 근데 투자를 하지 못했거나 기술적인 혁신 속도를 본다면 되게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면요,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시고 좀 인내를 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더욱더 수익을 또 먹게 되지 않을까.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매수하거나, 또는 이거 뭐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뉴스로 인해서 비트코인 망한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망한다 해서 풀매도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갈 시장인데 그냥 여유롭게 매매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오르겠지. 근데 언젠간 오르겠지 하지만 이미 차트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상승률이 주식시장에서 볼 수 없는 큰 상승률이잖아요. 그 최근 주식은 하락했던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승이 많이 한 거고요.
보통 주식시장은 막 10% 이상도 잘 간 건데 이 코인 시장처럼 막 50%, 100%, 뭐 200% 이렇게 잘 안 가요. 심리를 여유롭게 가지신 게 좋고 그 심리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멘탈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완해 드리려고 계속해서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유를 좀 가지세요. 예전에 애청자 방 운영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차트 시황 많이 말씀드리면서 그때 계신 분들 리스크 대응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관점을 좋게 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냉정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오히려 즐거워요. 그리고 막 가격 예상은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몇 월 며칠, 뭐 몇 월 달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혹여나 미리 매수를 하실까봐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일단 조정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어디까지 마지노선,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레벨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보고 난 뒤에 좀 이제 매수를 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 반등이 이루어진다. 뭐 7K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7.2K 가면 어떡하냐 하지만 만약에 그 해당되는 지지 레벨과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지 못한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보려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가격 구간대 말씀드릴 때 약 900만 원인데 그때 좀 살짝 기다렸으면 지금 구간에서 샀으면 한 거의 뭐 10% 정도는 좀 리스크를 대응하신 거죠. 그럼 뭐 1억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00만 원 돼요. 1000만 원. 이게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좀 처음에는 냉정하게 거래하는 게 좋아요. 객관적으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뭐 매매하신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단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중장기적으로 존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포지션을 다 절충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포지션을 절충하면서 사용한다. 이게 존버할 때도 있거든요. 영애님,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간까지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놀라울 따름이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즐거우셨어요? 국가기관 보고서, 뉴스, 차트 뭐 어떤 게 제일 좋으신가요? 와,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니. 국가기관 보고서? 네. 국가기관 보고서 보여드릴 거 더 많으니까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면서 보세요. 너무 많아요. 사실 100개 넘어요. 100개 넘어요. 100개 넘어요. 사실 보고서 내용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네. 차트는 그냥 단기적인 거고, 이게 진짜 팩트잖아요. 국가가 이거 사기다라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못하게 해봐요.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그쵸? 우리나라 뭐 암호화폐 금지시킨다 이러면 난리 나죠. 전 세계가 뭐 암호화폐 금지시킨다 하면 순식간에 폭락하겠죠. 보고서 내용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신 게 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더 큰 상승장이 올 때 큰 수익을 또 안겨다 주지 않을까, 이 코인 시장이. 17년도에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말도 아니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시장을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약간의 사회주의 개념을 따르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적인 뭐 개념에서 좀 더 이제 이게 통제가 심하면 중국처럼 되는 거죠. 그쵸?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단계를 굳이 잡아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알아서 가겠지. 알아서 공급과 수요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보다는 대중들이 받아들이면 사실 시장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대를 아무리 한다는들 이미 지금 하고 있지만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미국과 다른 유럽이 FATF라는 그 상위 기관들이 오더를 내리면요. 아무리 한국이란들 그 이행에 맞는 준수를 해야 돼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지만요. 이미 세원님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바이낸스에서 지프카드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보편화 안 된 거지 이제 될 거예요. 이미 그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송금하거나 리플 송금해서 그거 매도해가지고 또 현금 꺼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가끔씩 길 가다 보면 그 암호화폐 가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업하신 분들 중에 암호화폐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그거 이제 받으신 다음에 오히려 그거 파셔가지고 현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미 세원님 그 세상을 왔습니다. 다만 대중화와 아직까지 보편적인 상용화가 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미 사용을 천천히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른 거 보시면 뭐 글로벌한 다른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결제한다 하잖아요. 우리 일상에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동백전 부산에서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사용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서서히 우리 삶에 모르게 언제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지? 이렇게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적응시킬 거예요. 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 이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자들은요. 급격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서히 녹아들이게 해요. 왜냐? 심리적으로 그게 부정적인 그런 반감이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AI나 뭐 이런 거 다 빅데이터화 시킨 걸 통해서 앞으로 뭐 사람들의 유통 방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어떤 삶의 형태가 평균적인지 그런 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 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 뭐 뉴스부터 해서 이 내용들은 이 보고서와 연관돼서 또 설명을 드렸고 차트적인 내용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다. 그래서 일단 해당되는 지지와 저항 레벨 구간을 만약에 잘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대상승장이 온다면 차트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멘탈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만약에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 앞으로도 이 퓨처 크립토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얘가 숨겨진 그런 잠재력을 가진 차별화된 그런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유튜버 퓨처 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